자, 우적인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한번 피크를 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물산생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와 대형주 위주의 장세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오늘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시장의 격차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마저도 이렇게 또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정말 이게 참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닥 종목 보면 한숨이 막 계속 나오실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 코스닥에 뭔가 트리거가 있거나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도화선이 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뭐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막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계속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루에 막 SK하이닉스 어제 12% 빠지는 거 보니까 피크인가? 그런데 또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자꾸 어깃장을 걸고 자꾸 견제구를 날리고 이러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런 것들을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줄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신경 안정제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그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실적 좋으니까 뭐 조정받으면 산다, 계속 간다, 이런 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AI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지난주,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출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오늘 딱 4가지의 지금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우려감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습니다.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타발 충격, 메타 잉여 충격이 어제도 그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주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자, 메타가 메타 컴퓨트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외부에 임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라는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마크 주커버그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5월에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다 빼고 결국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게 된 이유는, 자, 이렇게 되면 메타가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남아 도나 보다. 그 남아 도는 걸 외부로 오픈을 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돈을 벌겠다라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GPU나 AI 데이터 센터 더 안 만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칩이 더 필요하지 않겠네? 그러면 메모리도 더 필요하지 않겠네? 라는 식으로 오해와 긴장과 걱정이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서베이와 조사들을 해본 것 같아요. AI 공급망을 한번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5월, 6월에 메타에서는 낸드 컨트롤러 IC 업체, 공급업체 아니면 기판 자재 제조업체 이런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칩이나 부품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5월에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도 메타는 계속해서 칩과 부품을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략을 따지고 있을 때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투자나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메모리가 줄어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메타의 전략은 무엇일까? HBM, LPDDR5, DRAM, 2차 세대 ESSD, 그리고 낸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욱 채택을 하고 더 첨단, 더 고사양, 더 프리미엄의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새로운 더 고사양의 칩들은 앞으로의 AI 에이전트, 메타가 구현하는 AI 에이전트에 더 고사양의 더 좋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쓰고 과거에 사놨던 인프라, 조금 저사양의 칩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외부에다가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외부에 개방을 하고 그걸 단기 임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에는 이게 또 캐펙스 투자로 이어지는 지금 AI 투자할 때 돈이 없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타도 현금을 또 벌어와서 다시 투자하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타는 GPU를 줄이는 게 아니라 AI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오히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단기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다. 오히려 메타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될 수 있다. 결국에는 ROI를 개선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주문 감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봤을 땐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애플이 자꾸 시끄러워요. 그동안 계속 애플이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뭐 제품 가격도 올리고 갑자기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중국 메모리를 사겠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나 이런 중국 메모리 업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 애플이 과연 창신 메모리, 이런 중국의 메모리를 과연 채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나 경쟁력이 약간 위협받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또 생겨버렸죠. 그런데 현실은 세 가지의 명확한 미국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걸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 강하게 말하면 못 선택할 것이다.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를 쓰는 걸 가만히 놔둘까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우리가 아이폰에다가 중국 D램을 넣을게요 라고 하는 걸 과연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애플 측에서는 중국에 파는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맥북은 중국 D램을 넣고 미국이나 다른 쪽에 넣는 것은 중국 걸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것을 정부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진입 장벽이 있죠. 그다음에 애플의 엄격한 스펙 관리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뭔가 발열이 일어난다거나 에러가 일어난다거나 혹시나 하는 이야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에서 매우 까다롭게 기술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애플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의 중국의 D램 그런 스펙으로 과연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술 검증이 필요할 텐데 기술을 검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고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의 그런 사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허, IP 장벽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검증이 안 된 중국의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런 IP와 관련해서 이 세 업체도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3대 진입 장벽 때문에 애플이 이 중국의 메모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만에 하나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이제는 프리미엄 아이폰이나 프리미엄 맥북 더 고사양의 제품들을 애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소비자들도 이제 고사양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세 가지의 장벽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합당한 수준의 D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D램 물량 혹시 뺏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역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 이벤트는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발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일각에서는 약간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총 800조 원이 넘게 거의 1,0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메모리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메모리 업황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건 메모리 업황의 고점 신호가 아닌가? 이제는 캐펙스 투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너무 그렇게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메가 프로젝트의 실제 계획들을 좀 더 뜯어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봤을 때는 용인 평택 클러스터를 일단 더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서 더 빨리 생산 라인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호남 신규 투자 클러스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식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클러스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짰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그럼 그 클러스터가 팹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반도체 메모리 칩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먼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에야 이 신규 투자 클러스터에서 팹에서 나오는 메모리 칩들이 그때서야 시장에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전히 HBM 그리고 D램, 낸드, 기업용 ESSD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현재까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로 나오는 물량들은 2030년 후에야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지금 2026년인데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견조하고 물량 우려보다는 여전히 시장에서 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시장이 당분간 몇 년 동안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걱정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은 일본 쪽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시장에서도 최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토요타를 제치고 일본에서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업체가 시총 1위를 차지한 것이 거의 50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만큼 지금 이 AI 프로젝트 투자와 AI 사이클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 보면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쌍둥이처럼 닮아 있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도 많이 올라갔지만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는 약간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은 걱정이 많잖아요. 경계감이 이제 약간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업황이 빠르게 성장을 한 다음에 잠재적으로 이제 다운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일본 시장에서도 경계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본 현지의 업체들, 메모리나 아니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의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메모리 ASP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일본 내 낸드 업체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도 지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다 보니까 철저히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상황,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LTA 체결, 일본에서도 LTA 체결, 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 반도체, 칩, 메모리 쪽의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와 비슷한 결로 갈고 있는 일본 시장, 일본 반도체도 강한 업황의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2027, 2028년까지 부족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애플,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 일본의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너무 반도체에 흔들리는 것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는 저희가 잘 넘겨보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까지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